어저께부터 상승하면서 투심을 바꾼 건 누가 뭐라 그래도 정책 모멘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이 천이다, 이제 드디어 천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천은 뭐냐면요,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안이 있고 하나는 대체가 있다. 지금 의장공정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보안에 가까워요. 현재 지금 노조원으로 있는 분들은 로봇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24시간 할 수 있고요. 네. 혼자 배터리 다 갈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존에 우리 인간이 하던 이 노동 문제를 이 로봇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 새로운 이 시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논의의 시점이 어쩌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겪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 자본 플러스 사회 문제까지 검토해야 되는 중요한 화두가 던져졌고요. 현대차 노조의 저항을 저거 노조의 어떤 기득권 밥그릇치기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지하게 우리가 로봇이 만약에 일자리를 뺏어가면은 어떻게 우리 경제 구조를 꾸려가야 되지? 사람들 다 잘리고 나면 물건은 누가 사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진지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경제 썰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경제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네. 두 분도 조금 더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어서 네,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권순우 기자님. 권순우입니다. 네, 권순우 기자님 함께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경제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지 제가 전혀 사전 정보가 없네요. 구혜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구혜진입니다. 경제 쪽에는 어떻게 빠삭합니다. 빠삭해요? 네, 강의원 기자보다 훨씬 관심이 많고. 아, 그래요? 생활인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경제도 이제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투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경제 지표 관심, 환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쪽이에요? 제가 투자는 하다가 뭐 코인 초기에 담궜다가 해외 선물이라는 되게 나라까지 한번 갔다가 네. 제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깨닫고. 지금 전혀 주식은 하지 않고 있고요. 코인 주식은 안 하시고 네, 그냥 열심히 월급 소비 벌고 생활엔 있습니다. 좀 관심이 좀 있으실까요? 소비도 애 낳기 전에는 좀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엔 좀 절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슨 관심이 있다? 부동산? 부동산과 네. 소비인 걸로 부동산 하겠습니다. 소비 네. 이쪽으로 조금 관심이 네. 있으신 걸로. 그러면 일반인과는 전혀 차이가 없으신 걸로 최 이해하도록. 부장님하고 겹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죠, 전공 이제 분야가. 최 부장님은 이제 약간 전문적이죠, 저분은. 예,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최 부장님이 5명 중에 제일 탑 아니신가 싶은데. 에휴, 빌딩 부자 앞에서 무슨 주름을 잡습니까? 인간 바로미터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아이템이 진짜 많으니까요. 하나하나 가볼 텐데 뭐부터 가보면 됩니까? 일단 코스닥. 네. 네. 코스닥 지수가 어제 장중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천스닥고지 오른 건 4년 만인데요. 코스피 대형주에 쏠렸던 자금이 코스닥으로 이동하면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뉴스톤 뭐죠? 부기자님, 왜 우리 시작하자마자 뉴스룸을 만들어요?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장중 1000을 넘은 것은 4년 만에 이 처음인데요. 천 맞추는 게 쉽지 네.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네. 말하세요, 그냥. 네, 네. 아니 평소에 얘기를 하던 그렇게 대로 하진 하세요. 않으실 거 아닙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합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해요. 뉴스톤으로 애들 앞에서 네. 학교를 안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천스닥입니다, 천스닥. 하여튼 학생의 천스닥. 진로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학기말 성적 네, 지켜보도록 선생님의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천스닥 뭐가 제일 많이 가서 이렇게 코스닥 원래 이제 바이오가 좀 비중이 클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좀 2차 전지. 비중이 있죠. 드디어 갑니까, 이때까지. 그 친구들 좀 많이 갔어요? 네. 근데 2차 전지는 움직인 지 꽤 오래됐는데 뭐 SDI 한 100% 넘게 올랐고요. 근데 2차 전지에는 소재 회사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죠. 소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리튬 가격이 작년에 그 CATL 등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리튬을 좀 통제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소재가 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제 ESS 수요가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 전기차량 수요는 이제 오버 투자, 과잉 투자의 어떤 후유증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태기는 한데 네. 거기서 좀 AI 묻었다라고 보면은 묻었어. 일단은 배터리도 AI가 묻었고 그 네. 로보틱스도 AI 묻어서 지금 AI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보틱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100% 갈 때 그 네. 작은 주식들은 보통 3일이면 갑니다.
상한가 세 방으로 그냥 더블 가버리기 때문에 네.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코스닥이 올라간 거는 특별히 코스닥의 펀더멘탈이 좀 좋아졌다라는 것보다는 5천 넘어가면서 약간 좀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아, 코스피는 5천 갔는데 예. 코스닥은 사실 너무 안 갔죠. 근데 5천 가고 나니까 여기서 가봐야 얼마나 더 가겠나. 이제는 코스닥이다. 그러면서 살짝 그 10개 중에 하나 정도만 코스닥으로 옮길까라고 했더니 지수가 7% 이상 올랐고요. 코스닥은 워낙 이제 작았으니까 시장이. 네. 그리고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익 대비 주가로 보면은 코스닥이 더 비싸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닥이 7% 오르면 코스피는 뭐냐.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SNS를 통해서 그 관세 자동차 관세 25%로 다시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니 당신보다 나는 코스피. 그래가지고 오늘 코스피가 거의 2%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네, 예. 그래요? 예. 네. 참 신기한 시장입니다. 네, 현대차 마이너스 5% 갔다가 네. 야 마이너스 5% 갔으면 싼 거 아니야? 아하. 그래서 사서 지금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다 양전했고 여튼 코스닥이 1,000 넘었고 앞으로도 뭐 3,000 스탁 얘기도 나오는데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코스피 간 거에 비해서는 코스닥은 좀 많이 안 간 건 사실이다 정도까지만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코스피는 뭐 그전에는 조방원이 확실하게 이제 실적 베이스로 끌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삼성 하이닉스가 뭐 역대급 실적을 또 역시 보이면서 네. 또 끌어갔거든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근거 있는 명분 있는 그래서 뭐 흔들리지 않는 장세에 확실한 그 올라가는 이유가 네. 납득이 되는 상황에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제 코스닥이 갑자기 뭐 7%가 올라갔어요. 갑자기 뭔 일이래?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실적이 좋아졌대. 어느 큰 회사가 뭐 바이오가 뭐 조단위 무슨 뭐 계약이 나왔대. 이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어저께부터 상승하면서 투심을 바꾼 건 누가 뭐라 그래도 정책 모멘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예. 이 시장이 1000이다. 이제 드디어 1000스닥이 됐다 그러는데 1000은 뭐냐면요. 원본이에요. 또 시작했어. 아니, 천은 시작할 과거에. 때 원래 아. 코스닥은 1000이에요. 1000 맞아요. 시작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10수년째 그럼 제자리야? 출범하고 나서? 맞아요. 네. 아하. 뭐 한 거야? 그동안 허송세월 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는 이제 겨우 출발선에 사람 갖다 놨더니 한참 뒤로 도망가 있다가 다시 출발선에 앉힌 정도에 불과한데 네. 이 정도까지라도 그러면 앉힌 거는 그나마 눈을 돌려도 될 정도라고 믿게 만든 시장에게 다시 신뢰해도 좋다라는 신호를 준 정책 모멘텀이다 이렇게 봐요. 대통령께서 민주당 코스피 5천위원회를 만난 자리에서 특별히 코스닥 활성화를 주문했다라는 메시지가 지난주 후반에 네, 네, 네. 나왔고요. 민주당이 이제 코스피 5천위원회가 이제 코스닥에 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천을 얘기했습니다. 네. 3천 스닥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코스피 5천 얘기할 때도 사실은 긴가민가했던 개인들 입장에서는 한다면 하네라고 하는 뭐랄까요 시장에 대해서 이 정책 모멘텀이 어떻게 연결되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라는 나름의 학습 효과랄까요? 그래도 조금 신뢰를 회복한 거죠. 네. 그게 이제 코스닥에 반영이 되면 뭐 여기도 그래도 3천 얘기하더라도 3천까지는 몰라도 네. 지금보다는 충분히 좋아질 거야. 그리고 정책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자세한 얘기일까 실제적으로 이제 정책 과제들까지 나오니까 지금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정책이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시장을 움직이는 요 순환이 이제 어제부터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네. 정책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 어제 그 김민석 총리 인터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일단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게 주식 시장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진짜 생 고수.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나 정치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고수가 지금 대통령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밑에서 정책 만드는 사람이 예전에 그 우리가 코스닥이 2004년 기준으로 1000 아까 박신동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0년 기준으로 2800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이제 IT 버블 때거든요. 그럼 그때 코스닥에다가 그 불질렀던 사람이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네. 지금의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당시에 사무관이었는데 코스닥에다 불질러가지고 거의 그 당시 지수로 한 40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코스닥 예, 그러니까 어떻게 불을 질러요? 지수 개편했어요. 근데 그때 IT 버블과 DJ 정부 시절에 그 IT 실제로 붐이 불을 있었잖아요. 뭐 기름 뿌리고 지른 건 아니, 그러니까 아니고. 어떤 정책으로 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벤처 육성 정책이라든지 네.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들을 하면서 이렇게 불을 질렀었는데 그때 코스닥이 4천까지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게 지표가 개선된 거예요. 2004년에 아. 그때를 기준으로 1000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어제 김민석 총리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기가 그래도 정책 좀 한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게 코스닥 시장 만들고 거기다 불 질렀을 때다. 근데 저는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랄까 주가 지수라는 게 네. 단순히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이 실제로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글로벌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회사들이라고 하면 2008년 이후에 대표적인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뭐 네이버, 카카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2차 전지 소재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거 재벌 그룹에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중소 중견 기업들이 실제로 대기업이 되고 글로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산업이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단순히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서 주가 지수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네. 거기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까지 만들어 줘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어떤 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건강한 성장해야죠. 네. 자, 그리고 현대차 공장에 이제 그 로봇 아틀라스가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노조가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냈죠. 네. 네. 현대차 노조가 이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이 아틀라스의 도입 계획에 대해서 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노조는 특히 2028년까지 아틀라스 로봇 3만 대를 투입하려는 계획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노조 분석이 좀 재밌는데요. 이 노동자로 24시간 공장을 가동을 하면 3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8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네. 그래서 연봉 1억 원 기준으로 총 3억 원이 드는데 이 로봇은 초기 구입을 한 다음에 유지비만 발생을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로봇 도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노조가 네. 네. 이 주요 증권사는 이 아틀라스의 대당 초기 공급가를 이 생산직 노동자의 2년치 인건비하고 비슷한 2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억이면 로봇 한 대 사는 거고 요거는 뭐 24시간까지인지 몰라도 하여튼 뭐 충전만 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교대 없이 계속 일한다고 치면 한 2년이면 본전 뽑는다. 그 노조 계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노조 계산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로봇들을 우리와 협의 없이는 단 한 대도 공장에 들일 수 없다는 게 노조 입장인데, 근데 이 흐름을 또 거스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안 들인다 하면 그냥 안 들일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회사에 지금 뭐 존망이라는 게 어쩌면 효율성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들이는데 우리만 안 들이고 있다가 또 퇴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제가 아까 코스닥 얘기 그 지수 얘기를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딴 거 찾아보느라 좀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개편 전 지수에 대해서는 좀 저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그냥 재밌게 볼 수는 있어요.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입사냐? 입사요? 아틀라스가 입사를 한 거냐? 입사를 하냐? 입사했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입사하는 거. 입사- 구매하는 건데 입사를 한 거냐 설비 투자를 한 거냐? 근데 입사는 아니겠네. 왜냐면 휴가가 없죠. 그다음에 근로 시간에 노동 시간에 제한이 없죠. 그다음에 그 다른 복지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계약서를 안 쓸 거 아니에요. 노조 입장에서는 그 입사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로봇세로 연결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 설비 투자일 경우랑 로봇세. 근데 이 부분을 일단은 진짜 그 기술적인 부분들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현대차 내부에서 실제로 로봇을 만들고 있는 임원분하고 얼마 전에 좀 만났었어요. 네. 그래서 아틀라스에 대해서 노조가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좀 그리고 여러분 여쭤봤는데 저 존망이 저 욕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냐 죽냐의 그 니은 받침 존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욕했다고 그러시는데 욕한 거 아닙니다. 욕은 네. 안 해요 정프로가. 저 욕은 아니에요. 실생활에서도 욕은 안 해요, 네. 제가. 예, 니은 받침 존망. 그러니까 네. 존재한다 그럴 크게 때 존. 망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공정을 보면은 제일 먼저 기반이 되는 거를 만드는 차체 공정이 있고 네. 그다음에 프레스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색깔칠하는 도장 공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의장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앞에 그 차체, 프레스, 도장 쪽은
그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의장 쪽이 좀 어려운데 의장 쪽은 그런 겁니다. 이게 거기다 시트 갖다 끼고 네. 앞에다가 이제 계기판 갖다 끼고 이런 것들은 그 수많은 모듈들을 정교하게 자기 위치에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얘를 자동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것들은 수작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로봇 만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물건을 이렇게 들 때 네. 무거운 거 드는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얘가 사람은 손에 마찰력이 있어요. 이거 딱 들었을 때 얘가 미끄럽다 그러면 조금 더 힘을 주고 아니면 힘을 빼고 이 컵을 들 때도 딱 봤을 때 얘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좀 더 세게 잡고 살살 잡고 마찰력까지 다 감안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미묘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게 로봇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의장 공정에서 그거를 정말 그 정교하게 그걸 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로봇이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완이 있고 하나는 대체가 있다. 대체라는 건 사람을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고 보완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로봇이 들어갔을 때 지금 의장 공정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보완에 가까워요. 보완에 가깝다라는 거는 거기 아틀라스가 50kg까지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문짝 이런 거 아. 되게 무겁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뭐 부품 옮기고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은 로봇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네. 이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현재 지금 노조원으로 있는 분들은 로봇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네, 그게 실제로 도입이 돼보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 로봇의 성능이 점점 올라가서 몇 년 후에는 그런 것까지 구현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대차 노조는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안 잘립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누가 피해를 보게 되냐면은 신규 채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청년층이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가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는 다양한 포석이 있겠지만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게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다른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투쟁의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청년 채용 감소에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틀라스가 도입이 그러니까 아틀라스 얘기가 좀 이슈가 좀 되는 부분들은 이전에 로봇이 도입되는 것들은 자동화가 되게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저항하지 않았던 거는 로봇의 성능이 그렇게까지 빨리 높아질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CES에서 보여줬던 게 엔비디아의 어떤 그 피지컬 AI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딥마인드가 두뇌 역할을 또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다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붙이는 게 생각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꼭 그 로봇 회사가 로봇의 두뇌를 다 만들지 않더라도 네. 기계공학적으로 뛰어난 부분들이 더해졌을 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속도라면은 굉장히 좀 빠른 시일 내에 뭐 이게 당장 뭐 내후년에 나오는 아틀라스가 지금 보시면은 사람처럼 걷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몸도 되게 이상하게 움직이고 저런 것들 보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어쩌면 현대차 주가에도 좀 반영된 측면이 있고 노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로봇세라는 게 처음 논의를 시작했던 게 EU에서 2017년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8년이 지나는 동안 논의의 진척사항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현대차 노조의 저항을 저거 노조의 어떤 기득권 밥그릇지키기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지하게 우리가 로봇이 만약에 일자리를 뺏어가면은 어떻게 우리 경제 구조를 꾸려가야 되지? 사람들 다 잘리고 나면 물건은 누가 사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진지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현대차 노조 뭐 이기적이라고 뭐 비난하는 거야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얘기가 아까 현실적으로 저 사람은 그래도 피해볼 거 없어. 이렇게 그냥 냉소적으로 볼 게 아니라 로봇과 AI가 도입된 세상에서의 우리 경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휴머노이드가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1, 2강을 형성하면서 그동안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계적으로 막 화제를 불러일으켰잖아요. 뭐 네네네. 테슬라가 뭘 보여줬다 그러면 중국의 유니티가 또 뭐 춤추는 뭘 보여주고 하면서 그 와중에 사실 이제 우리도 있지롱 하면서 이제 현대가 반가운 소식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후발주자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요. 아니야. 그동안의 시간을 좀 따라잡은 것 같아. 어쩌면 더 나아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뭐냐면 뭐 구동하는 이런 360도 회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상업화 데이터, 타임테이블,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나왔어요. 이게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환호하는 부분입니다. 한 대 얼마야?
휴머노이드 테슬라 얼마에 팔 거야? 언제부터 팔 수 있어? 몰라요 그거. 네. 근데 현대는 지금 얼추 나온단 말이에요. 네. 2억 선일 거야. 아하. 연간 유지비는 1,300만 원일 거야. 아하. 언제부터 투입돼? 2028년 시운전, 30년 전 세계 양산. 음. 딱딱 떨어지단 말이죠. 가장 자본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궁금해하는 확실한 수치를 가장 먼저 보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흐름을 현대가 제일 먼저 가져갈지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수치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요? 막을 수 없는 로봇 시대에 어쩌면 제일 앞설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환호를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가장 우리 내부에 있는 노조가 아니야 우리 공장에 못 들어와라고 하니까 일단은 좀 주목을 끌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권 기자님 말씀처럼 저 노동자 3명분을 그냥 로봇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24시간 할 수 있고요. 네. 혼자 배터리 다 갈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존에 우리 인간이 하던 이 노동 문제를 이 로봇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 새로운 이 시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논의의 시점이 어쩌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겪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 자본 플러스 사회 문제까지 검토해야 되는 중요한 화두가 던져졌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노조가 걱정하는 부분도 일면 있는 게, 기존에 고용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노사 합의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회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얘기할 만해. 네. 얘기할 권한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권 기자님 분석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기존에 있던 분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가장 먼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디로 먼저 올 거냐? 이제 바로 대체될 수 있는 단순, 그러니까 우리도 현장 안에서도 기술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말고 단순직, 비숙련공, 그리고 앞으로 채용될 청년 세대라든지 그렇죠. 이쪽의 영향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노조가 이 문제를 쐈지만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이후에 이제 청년 세대를 5년에서 그 이후에 이제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이쪽 세대들에게 어쩌면 큰 문제를 던진 문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공사장 같은 데서도 이제 뭐 벽돌 나르고 이런 일이 제일 힘든 일이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 그런 것도 사실 금방 대체되겠어요, 그죠? 만약에 로봇이 있다고 치면. 예, 그거는 오히려 단순 환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쵸. 훨씬 더 그 대체가 좀 수월해지고요. 네. 이번에 그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신기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유니트리를 비롯해서 예전에 현대차의 보선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주로 잘하는 게 댄스였습니다. 아, 춤을 잘 맞아, 춰요. 맞아요. 그리고 주 수익원이 우리의 경쟁자 유튜버였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말고는 돈 버는 게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유니트리가 이번에 보여줬던 주특기는 쿵우였죠. 아, 그 수박 쳐버리는 거.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그게 사실은 그 움직임들 자체가 로봇으로서의 기능을 되게 훌륭하게 해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을 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아틀라스가 보여줬던 것들은 공장에서 일하기 좋겠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몸의 움직임도 예를 들어서 괜히 뭐 화려하게 막 이것저것 춤추지 않고 딱 필요한 노동에 예. 필요한 만큼. 예.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우리가 인간이 들면 옆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돌 필요 없거든요. 몸통만 돌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팔만 돌리고 몸통 돌리고 고개를 360도 돌려버리고 그래갖고 저렇게 움직이면 훨씬 효율적이겠네. 그리고 나서 배터리 갈로 혼자 가가지고 등에서 배터리 빼가지고 다시 끼고 그런 거 보면서 얘는 공장에서 쓰려고 만들었나 보다라는 게 있고, 우리의 또 전통적으로 부모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장사하다 할 거 없으면은 음식 장사를 해라. 그래도 굶어 죽진 않는다. 안 되면 네가 먹어라. 아니, 엄마가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현대차가 딱 그렇습니다. 아. 이거를 다른 데 뭔가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한 몸짓들을 보여야 되는데, 현대차는 자기 공장에 쓸 거기 때문에 자기 공장에 맞는 로봇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현대차 공장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죠. 거기 현대 위아, 현대 로템, 현대 모비스 뭐 이런 데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자기네 공장에만 도입해도 로봇 숫자가 꽤 됩니다. 네. 그리고서 현대차가 지금 로보틱스랩에서 만든 로봇 중에 이게 로봇이라고 잘 인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팔 드는 로봇이 있습니다. 옷에 입는 거. 입어가지고 팔 이게 들면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거 딱 입으면은 다 올려줘요. 네. 자동으로 쫙 올려주는 그런 허리 스프링이라는 게 지지하고 있는데. 다리 지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네, 허리 지지하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이제 나도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이언맨이 되시려고. 그거 아직 비공개인데 아시길래. 아 그래요? 제가 보고 오긴 했거든요. 아 정의선. 네, 그리고 이거 뭐야? 그래갖고 별로 본 적 없으시죠? 네. 네. 근데 작년 판매분 다 팔았어요 이미. 그게 다 계열사에서 소화를 한 거예요? 아니면 계열사에서도 소화를 하고 네. 뭐 건설사라든지 조선사에서도 하고 올해는 농업진흥청하고 해가지고 과일 딸 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진짜 진짜 들어오는 아니 그냥 과일값이 너무 비싸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 싸지겠지. 어깨 나가는 거에 비하면 아. 얘가 훨씬 싸요. 아,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게 사실 미국 공장에서 쓰려고 만든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만들 수 있고 양산할 수 있는 양산력이 있고 실제로 자기가 쓸 곳이 있고 테스트 패드가 있고 데이터를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 회사가 이번에 로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시기에는 중국 로봇이 훨씬 더 화려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왜 현대차의 그 뭐 다들 여러 투자자들이 점수를 줬는가라고 본다면은 이런 기반 환경들도 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그 아틀라스 시연되는 모습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뭐 노조 문제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이제 전문적인 분석이 좀 덜 되신 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현대가 그동안 2, 3년간 그럼 왜 조용히 했을까? 네. 그냥 열심히 그냥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 공장에서 짠 하고 로봇만 만든 건가? 이게 아니에요. 사실 현대 계열이 이 로봇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다양하게 사실은 준비했다라는 게 이번에 속속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연구할수록 재밌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방금 권 기자님이 아주 일단은 힌트를 주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거예요. 현대 공장이 현대 차만 해도 많고 다른 회사도 엄청 많아요. 계열사에서. 그러면 야 이참에 로봇 시대에 맞는 공장 디자인이 뭐냐? 그럼 너 먼저 해봐. 거기 먼저 들어가게. 또 야 팔 누가 만들 거야? 액추에이터 누가 할 거야?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봇 시대를 대비한 그룹사의 나름의 이 전략적인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쭉 깔려 있었고 네. 회사마다 특장점을 잡아서 무언가를 다 해왔다는 게 이번에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봇 테마가 확실하게 장착됐다. 이렇게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긴 네. 한데 싱가포르에 현대차 혁신연구소 하나 있어요. 거기가 조그만 공장이거든요. 일종의 파일럿 공장인데 이게 자동화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을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작은 공장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서 계속적으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뭔 얘기했냐면은 그 공장 연구 공장에서 뭘 만드는지를 한국에 있으면 알려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다 만든 거다. 이게 자동화 공정들이 막 이루어지면 분명히 노조에서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싱가포르에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디지털 트윈부터 뭐 이것저것 연구하던 거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틀라스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접목되면서 어떤 모습을 그릴지를 현대차 노조뿐만 아니라 우리도 걱정해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매우 로봇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많이 해왔고, 그게 이제 발표가 됐고, 그건 바로 아마 산업 현장에 머지않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노조에서는 굉장한 좀 거부감을 현재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회사랑 또 협상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